그거를 꼭 내가 돈을 모아서 산다 이러면 좀 늦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를 높이는 것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요즘에 숙박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, 진짜. 맞죠. 뭐 강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뭐 서면, 부산역 이렇게 부산에서 숙박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어디 지역의 숙박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숙박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숙박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? 수요가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뭐 해운대 광안리는 당연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.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. 그리고 과거의 관광지는 초읍 같은 곳이었죠. 네. 유원지. 어렸을 때 기억나요? 네. 그 탑 같은 거 보이면 되게 설렜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과거의 그런 관광지가 지금은 쇠퇴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쉬는 관광지가 바닷가 쪽 라인으로 해서 뭐 영도라든지 그다음에 광안리, 해운대가 있는데 우리가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관광에 관련된 숙박시설 이용객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오피스 수요도 있거든요. 저도 예전에 서울 갈 때 여의도에 볼 일이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숙박을 한 게 아니고 영등포에서 숙박을 했거든요. 왜 영등포에서 했어요?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도 비싸고 훨씬 비싸죠. 그런데 인프라가 없습니다. 음. 저는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지인들과 비즈니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의도 가서 다시 영등포 나왔다가 또 여의도 가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영등포 메리어트 잡고 그 주변에서 놀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. 이렇듯이 부산도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이 어딜까? 이걸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선택한 지역으로서는 부전동이거든요. 부전동은 일단 관광 수요도 있습니다. 관광 수요도 있고 오피스 수요도 있고 상권도 좋아요.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한데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시민공원에 굉장히 다양한 세대수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교통도 좋아질 예정이고 현재 동해선 KTX, ITX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먼 미래에는 BUTX가 연결되면 신공항에서도 부전동까지 바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불경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정리해보면 관광지 플러스 오피스 수요, 그다음에 상권 이용객들이 관련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철도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. 네. 거기 유동하는 수요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우리만 하더라도 강의를 서울 강남에서 주로 하거든요. 초청 강의 있으면 강남에서 수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수강생분들과 뒤풀이 한잔 하고 또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빨리 부산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. 그렇죠, 맞아요. 그러면 업무와 한 잔, 이걸 뭐라 해야 될까? 한 잔 하는 거. 네네.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교통이 좋아서 빨리 본진으로 그러니까. 다시 가는 거. 네. 요거까지 다 고려하면 우리가 교통도 좋아야 되고 상권도 좋아야 되고 주변에 업무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데는 서면 부전동이긴 하네요. 좋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영도예요, 영도. 아. 영도는 상권도 없고 네.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남포동에 집을 풀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영도는 지나가는 동네거든요. 바다 보러 잠깐 네, 가는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고 그 포장마차 상권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진 않아요. 먹고 바로 건너와서 남포동이나 중앙동에서 다 잔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반대되는 곳은 영도입니다. 그래서 영도는 집가 상승도 불투명하고 부전동이랑 비교했을 때는 부전동이 훨씬 더 괜찮다 그 말이죠. 근데 뭐 영도의 땅값이 싸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가서 보시면 뭐 하나 집었다 하면은 평당 3천, 2천 이렇게 달라요. 영도도 은근히 비싸죠. 비싸. 바다 보이는 곳은 더 비싸.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숙박이라면 이제 임대해서 하는 사람, 그러니까 임차해서 하는 사람도 네네. 있고 네. 내가 건물을 사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임대해서 사는 사람은 이 건물의 시세가 오르냐 마냐는 사실 크게 관계없고 그렇죠. 그냥 내가 나중에 시설금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있을 거고 네.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느냐 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느냐 네. 그 다음에 경쟁사가 다른 숙박시설의 개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네, 같고요. 맞아요.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사서 하는 경우는 당장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은 좀 전처럼 유동인구도 많고 경쟁사가 작아서 장사가 잘 돼야 되겠지만 네.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세 차익이 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일 사람들도 중요하죠. 클 거단 말이죠. 네. 또 그런 분들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장사가 주목적인 사람과 시세 네. 차익이 주목적인 사람이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세 차익이 주목적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엑시트 되는지를 수없이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숙박시설은 덩치가 좀 무겁기 때문에 요새 뭐 감성숙소 이런 게 떠서 그런 것도 보기도 하지만 사실 감성숙소가 주거지 내에서 가장
수익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더 해서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어요. 무슨 말이냐면 단독주택은 이 땅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상품이 아니에요. 네. 그냥 주택이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식당 하면 잘 되겠다. 그럼 수익이 좀 올라오죠. 근데 여기서 저층은 식당을 하고 중고층은 숙박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. 그렇죠. 예, 이렇게 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주거지에서는. 방법이 좀 약하죠. 근데 이제 상업지는 또 다르죠.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숙박시설보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게 있겠죠. 그래서 수많은 숙박시설이 엑시트가 잘 됐기 그러니까 그냥 얼마 안 올랐다, 본전 쳤다, 손해봤다 이래 판 게 아니고 정말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팔았다는 대부분은 건축 부지로 쓰였을 때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이번에 해운대 우동이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전부 다 PF 때문에 지금은 다 음, 휘청휘청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숙박을 하더라도 상급지에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럼 이제 숙박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수요자가 붙어야 되는데 숙박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수요자가 숙박을 잘하려고 붙는 거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든지 네.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상품화 시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하급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붙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급지도 좋아야 되고, 다음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아파트가 얼마나 분양이 잘 되는지, 오피스텔이 분양이 얼마나 잘 되는지, 중요하죠.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공실 위험은 없는지, 상가만 볼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으로 탈바꿈이 됐을 때도 분양이 잘 된다든지 공실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런 지역이 앞으로는 건축 부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장사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 먼저 선점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만덕동이라고 거기 네. 오리고기집에 거기가 되게 장사가 잘 된대요. 네. 근데 이제 거기에 용도 지역을 보니까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. 네. 그러면 당장의 장사는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시세 차익은 과연 가능할까? 이게 좀 의문이었습니다. 네, 그런 데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곳이랑 정반대죠.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경쟁사가 좀 작아. 그러면 장사는 잘 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적을 만들어야 돼요.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당연하잖아요. 내가 월세가 들어와야지 돈이 모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이제 자본이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세금 신고를 다 안 한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러니까 매출을 다 안 잡아.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리는 좋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 작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쫙 높여놔야 됩니다. 그러면 첫 스텝은 이제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네. 그 다음은 이 마련된 돈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컨설팅을 진짜 잘 해드리면 상대하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 만덕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팔고 수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 게 어떨까요? 이렇게 물어봤죠. 왜냐면 10년 전에 가격을 보니까 똑같거든요. 그렇죠. 땅값이. 많이 안 올라. 그래서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. 10년 전에 가격이 700인데 10년 후에 가격이 750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10년 전과 후가 10배 오른 것도 있고 최소 2배는 올랐습니다. 최소. 역을 끼고 그냥 평지의 상업지는 최소 2배는 올랐기 때문에 운영에서 보는 돈보다는 지가 상승이 더 크지 않을까요?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장단점이 또 있는 게 운영해서 버는 돈은 시설이 좋아야 되잖아요. 네. 사람들은 숙박시설로 가는데 너무 노후된 곳에 안 갈 거 아니에요. 안 가죠. 네, 그러면 시설 좋은 데를 가죠. 네. 근데 이 시설은 감가가 되잖아요. 노후화가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신축일 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게 노후도가 올라갈수록 다시 감가가 되니까 네.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때 목돈이 탁 나간단 말이에요. 많이 나가죠. 네.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올라가니까.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100% 다 내 수익이 아니에요. 네. 미래의 이 리모델링비를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부동산 땅값은 노후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숙박 운영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에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꼭 이제 만덕 같은 데를 팔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네. 실적이 좋아버릴 때 매출을 잘 잡아가지고 세금 신고 똑바로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것도 좋은 극대화시켜가지고. 방법이에요. 와, 그것도 좋은 방법. 은행에서 봤을 때는 너 숙박시설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너는 대출 더 해줄게. 이래 되니까. 그거를 꼭 내가 돈을 모아서 산다 이러면 좀 늦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를 높이는 것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와, 진짜 좋은 내용인데. 근데 은근히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냥 운영에만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서 컨셉을 바꿀까? 이 의논만 하는데
본질인 그 부동산 땅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삶이 더 안락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다들 현재만 딱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. 그렇죠. 훨씬 이제 시간이 늦죠.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숙박 운영을 잘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 현금을 모아가지고 네. 시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건물 사야지 하고 보러 다니거든요. 그러면 그 사이에 입지 좋은데 건물이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. 그러면 또 모아야 돼.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올라가 있고. 네. 그래서 영원히 못 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근데 그거는 모으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, 그러니까 신용도를 올려놓아서 대출 받아서 사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. 대출 받아서 사서 여기가 이자 감당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, 지출비만큼만 감당이 된다 하더라도 땅값 오르는 그 시간의 기회비용을 내가 먼저 가져갈 수 있어서 네. 훨씬 좋은 거죠. 이번에 그 제송동에 계시는 분이랑 미팅을 했는데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모텔을 샀는데 싸게 샀어요. 현금으로. 근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. 운영을 대충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들어가고 나중에 팔면 되는데 돈 필요하면 추가 대출 받아서 조금씩 쓰면 된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죠. 그게 전형적인 좀 투자자 마인드죠. 그게 은행인 줄 알았어요. 네. 그냥 그걸 은행으로 표현하더라고요. 네. 이거는 나의 개인 은행이다. 필요할 때 빌리면 되고 필요 없을 때 갚으면 되고 예,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이미 이제 옛날에 샀기 때문에 부채도 많이 없어요. 없고, 네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나갈 이자가 없기 때문에 시세는 올라가 있지.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한 거죠. 네. 그리고 어차피 팔 거니까 그 팔 때는 땅값을 쳐주는 거지. 그 건축물이나 시설비를 다 쳐주진 않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다 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. 8억에 샀는데 이제 30억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하니까 그 또한 사실은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, 첫 번째는 좋은 입지, 두 번째는 좋은 타이밍에 샀던 거죠. 맞아.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진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했지 않습니까? 그때 들어갔던 거는 뭐 상급직 좋은 것들도 올랐지만 밑에 것들도 다 같이 올랐거든요. 부동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.